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준일쌤입니다. 원래는 다음 강의를 개인위생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체위 변경을 많이 어려워하셔서 체위 변경 개념 한 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찍게 되었습니다. 자, 페이지는 281페이지 표준교재 페이지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예요. 첫 번째, 기본 원칙과 신체 정렬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거 밑줄 치겠습니다. 선생님들 형광펜이랑 볼펜 준비하시고요. 같이 밑줄 치면서 공부하실게요. 체위 변경과 이동은 장기간 누워 지내는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하고 편안함을 제공한다 해서 이 체위 변경은 이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하고 밑줄, 그리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불편한 상태가 아니라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몸을 바꿔주고 자세를 바꿔줌으로써 편안한 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과정은 상황에 적당한 방법과 속도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해야 된다 해서 또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속도, 막 빠르게 어르신의 몸을 빨리빨리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하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신체 정렬이라 함은 여기 뜻이 나와 있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단어 뜻을 의미해요. 신체 정렬은 신체를 움직일 때 뼈대 및 관절의 배열이나 각도 등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위치, 그리고 편안한 위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 원칙 보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중요하죠? 기본 원칙 별표 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1번.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한다. 대상자의 안정도 및 운동의 능력, 통증, 장애, 질병의 상황, 그리고 심리적 측면 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한다.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편마비 이런 식으로 또 골절, 그런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 관절 범위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신체를 정렬하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2번, 대상자에게 동작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그래서 이는 대상자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욕, 의지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해서 여기는 첫 번째, 여기를 밑줄 치겠습니다. 내가 옆으로 옮길 거면 옆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몸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앉혀드리고 싶으면 앉혀드리겠다고 미리 설명을 하고, 그런 거예요. 설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한다. 자, 3번.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신체 해를 주지 않는다. 돌아 눕고 앉고 일어서는 등의 동작은 머리, 팔꿈치, 손과 발, 몸 등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비롯된다. 정상적인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아야 안전하다 라고 해서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신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 정상적인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아야 안전하다. 밑줄 쳐주세요. 4.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 돕는 속도와 빈도를 적절하게 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한다 라고 해서 또 상황에 따라,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 돕는 속도와 빈도를 적절하게 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한다. 밑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이건 별표를 2개를 쳐 놓을게요. 사실 여기 원칙보다는 이 신체 정렬 방법을 물어보는 시험이 자주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한다.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 해서 1번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허리와 가슴 사이에
높이로 밑줄,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우리가 신체가 손상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무거운 물건을 든다고 이제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거운 박스 상자를 들 때 멀리 손을 쭉 펴고 잡으면, 쭉 펴고 박스를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허리와 가슴 사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아야 돼요. 가까이에서 딱 잡고 들어야 덜 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 발을 적당히 벌리고 밑줄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일자로 11자로 놓는 게 아니라 한 발 약간 앞에 두고 두 발을 벌리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지면을 넓힌다. 그리고 양 다리의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자, 체중은 양 다리에 힘을 줘서 있고요. 그리고 무릎을 굽힌다 밑줄. 무릎을 굽혀요. 무게 중심을 낮게 해야 되겠습니다. 중심을 낮게 해서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안정시킨다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다리 체중 싣고 무릎을 굽혀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4번,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한다 밑줄.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큰 근육을 사용하여, 그리고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밑줄. 여기에서 척추의 안정성은요, 척추를 굽히면 안 돼요. 척추를 굽히면 안 됩니다. 펴야 돼요. 척추를 편다, 펴야 한다. 네. 그리고 구부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밑줄.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우리가 그림 하나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역도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서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거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같이 안 보이지만 사람이에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자, 물건을 이렇게 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발은 벌려요, 좁혀요? 벌려요. 발은 벌립니다. 발은 벌리고 나란히 놓는 게 아니라 한쪽 발을 약간 앞으로 놓고 발은 벌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무릎이에요. 무릎은 편다, 구부린다. 무릎은 구부려요. 무릎은 구부립니다. 네, 구부리고 중심을 낮게 잡습니다. 그리고 양다리 체중을 지금 싣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허리예요. 허리는 굽힌다. 네, 허리는 편다. 허리는 핀다. 네, 허리를 딱 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핀다. 그리고 자, 물건을 잡을 때는 멀리서 잡는다, 아니면 가까이서 잡는다. 네, 가까이서. 물건을 가까이서 잡고요. 그 다음에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가슴 근육이나 큰 근육을 사용합니다. 큰 근육을 사용해서 힘을 써야 되죠. 큰 근육을 사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안전하게, 천천히. 빨리빨리 하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자, 그래서 발부터 해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는 허리와 가슴 높이, 가슴 여기와 허리 이 정도 높이에서 가까이 든다. 그래서 큰 근육을 사용하고 천천히 안전하게 이제 물건을 들거나 사람을 들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도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힘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예요.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유의점 해가지고 욕창, 상처, 마비 유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대상자에게 이동하고자 하는 동작을 설명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2번,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한다. 그쵸? 사실 여기 있는 거는 다 빗줄 끄시고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신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밑줄 끄시고요. 대상자에게 이동하고자 하는 동작을 설명한다. 자, 이 내용들은 다 이런 욕창이나 상처나 마비 유무 확인하는 건 다 여기 신체 상황을 고려한다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동작을 설명한다. 맞죠? 이런 것들 해를 주지 않는다. 기본 원칙에 뼈대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녹아져 있는 거고요. 또 이동 대상자 어르신이 3번 보시면 안면 창백,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식은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원래 자세로 눕히고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 보고한다가 두 번째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바로 보고가 아니라 원래 자세로 눕혀 놓으시고 보고를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자,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요. 이렇게 대상자가 누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침대거든요. 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가 머리 쪽, 발 쪽 이렇게 있어요. 발 쪽은 여기거든요. 근데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 밑으로 너무 내려와 있을 때 머리 쪽으로 올려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위쪽으로 이동하여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쵸? 그리고 1번 밑줄을 같이 쳐볼게요. 또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히고, 첫 번째는 침대를 수평으로 눕히는 거예요. 수평으로 일자로 이렇게 눕히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거 밑줄. 그리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지금 원래는 베개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내려와 있다 했잖아요. 사람이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베개를 다시 올려주는 거죠. 옮기고자 하는 위쪽으로. 그래서 1번 내용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침대를 수평으로 내리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겨준다. 위쪽으로 옮겨준다. 2번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밑줄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그래요. 이제 3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밑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 손 넣으시면 돼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 한쪽 팔을 놓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신호를 하여 대상자와 같이 침상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나, 둘, 셋, 으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 머리 쪽, 침대 머리 쪽 방향으로 동시에 같이 움직이시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대 머리 쪽, 이쪽을 잡게 해요. 네, 이쪽을 손으로 잡게 한 다음에 무릎을 세워서 바닥을 밀면서 올라가는데요. 선생님이 그때 한쪽 손은 대퇴, 둔부 쪽 대퇴를 잡고 한 손은 바닥을 밀면서 같이 구호를 마치고 구호에 맞춰 하나, 둘, 셋 해서
대상자가 팔을 본인이 침대 머리 난간을 잡아 당기면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3번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협조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협조할 수 없는 경우 밑줄. 이때는 요양보호사가 2명이 등장을 합니다. 협조할 수 없을 때는. 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가 2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머리 밑에 넣어 어깨와 등 밑을, 머리 밑에 넣어 어깨와 등 밑을, 그리고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신호에 맞춰 2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를 침대 머리로 옮긴다. 예. 그래서 어르신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2분이 마주보고 서요. 마주보고. 네. 마주보고 서서 한 손과 나머지 한 손의 위치. 자, 한쪽 팔은 어디? 머리 밑으로 넣어서 어디? 어깨와 등 밑을 2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손은 어디를? 둔부와 대퇴해서 둔부 엉덩이 쪽과 허벅지 쪽 대퇴를 잡고 2사람이 구령에 맞춰, 신호에 맞춰서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깁니다. 들어서 옮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은 침대 머리 쪽으로 자기가 움직이는 손으로 머리 난간을 잡게 해서 무릎을 세우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구령에 맞춰서 올라가시면 되고, 당겨서 올라가시면 되고, 협조할 수 없는 사람은 양쪽에 2사람이 이렇게 서서 등 어깨와 등에 손을 넣고 2손을 잡고, 그리고 한쪽 손은 둔부와 대퇴에 넣어서 2분이 같이 들어서 옮겨야 됩니다. 마비 이용자는요. 자,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5.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항상 편안해야 된다 했잖아요. 마지막은 편안하냐 이걸 보셔야 돼요. 마지막은 마무리는 이는 편안한지. 네, 편안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줘요. 옷이 구겨졌다던가 아니면 자세가 불편하다던가 하면 다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번 마지막은 그렇게 한다. 자, 꼭 알아두기 보시면요. 자, 다시 색깔을 바꿔서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이 운동이에요. 이 자세. 이 그림 그대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 그림 엉덩이 지금 들어 올리고 있죠. 이거 언제 왜 하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 이동, 이거 밑줄. 그러니까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이 자세를 쓰고요. 또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네,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휴대용 변기 사용할 때 쓰고,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쓰고, 보행 시 신체 안정을 취할 때 쓴다. 이 3가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올 때 다음 중 어떤 때 쓰냐, 어떨 때 이 자세를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들어올리고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숫자를 세면서 있는다. 동작은 몇 번으로 나누어 천천히 시행한다. 네, 이 내용보다는 여기 내용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침대 위에서 좌우로 이동하는 방법은 침대 위에서 좌우로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침상 목욕할 때 좌우로 하죠. 그리고 머리 감기기 등 위에 침대 가장자리로 이동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침상 머리 감기기 우리 개인위생에서 배우실 텐데요. 비스듬하게 놓고 대상자를 모서리 쪽으로 머리를 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예, 나중에 제가 강의를 또 찍어 드릴 테니까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좌우로 이동할 때 침상, 목욕, 머리 감기기 등 할 때도 이걸 좌우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예요.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여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거겠죠. 너무 오른쪽으로 쏠려 있거나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 1번. 대상자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쪽에 선다. 선생님이 이동을 시키고자 하는 쪽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상자가 이렇게 너무 여기가 왼쪽이라고 합시다. 왼쪽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디로 지금 옮겨드리고 싶어요?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밀고 싶죠.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요양보호사가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싶으니까 오른쪽에 서 계셔야 돼요. 여기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는 게 아니라 여기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서 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중요합니다. 밑줄. 자, 2번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선생님들 항상 선생님들의 위치가 처음에 중요해요. 요양보호사 위치. 자, 정리 여기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신체 정렬을 하는데요. 이 신체 정렬의 내용은 대상자의 몸을 가지런하게 하고 다치지 않게 최상의 그 상태로 체위를 변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가지런하게 있는 게 선생님들이 대상자를 옮기기 편하겠어요? 아니면 막 팔이 이렇게 널브러지고 다리가 널브러지고 한 게 옮기기 편하겠어요? 당연히 몸을 가지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2번처럼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두 팔을 모아준다, 두 다리를 모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신체 정렬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대상자를 이동시키죠. 이동을 시켜요. 옆으로 옮기던, 앉히던, 위로 올리던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편안한지 물어보고. 이 과정을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겁니다. 위치 선정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신체 정렬, 가지런하게 편안하게 몸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정리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시인이 정한다.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겠죠. 2번까지 했고요. 이런 내용이 밑줄 치시고, 3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 밑줄. 옆으로 옮길 때는요, 이렇게 옆으로 옮길 때는 상반신을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하반신을 나중에 옮깁니다. 나누어서 옮긴다. 그리고 4번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하여 넣어 받치며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킨다. 네, 아무튼 상반신을 이동시키는 과정이 4번이고요. 5번 그 다음 하반신을 이동시킨다 그랬죠.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쪽에 손을 깊숙이 넣어 이동시킨다 해서 상반신 1번, 하반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대상자의 머리에 베개를 받쳐 안락한 자세를 취한다. 7번 대상자의 옷 및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 선생님들의 위치고요. 이거죠. 그리고 신체 정렬, 선생님들이 이 신체 정렬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 지금 이 얘기예요. 이걸 써놓은 이유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눕히기예요. 옆으로 눕히기는요, 측위라고 보시면 돼요. 측위.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 이 자세예요. 옆으로 눕히기. 그럼 이 자세를 똑바로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눕힐 것이냐, 그 과정입니다. 옆으로 눕히기, 돌려 눕히기는 체위 변경 등과 같이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역시 이것도 어디에 서요?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위치 선정했고요. 2번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자, 선생님이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어떤 부위부터 돌려요? 머리부터 돌립니다. 지금 신체 정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쵸? 머리를 먼저 돌린다. 1번. 자, 순서를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자, 2번, 아니, 다음 3번. 3번 내용 보시면, 자, 3번.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눕히려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눕히려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밑줄, 양손을 가슴에 포갠다. 네, 그래야 불편하지 않겠죠. 그쵸? 신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 놓는다. 이거 자주 나오니까 4번은 별표 치고 밑줄 그을게요. 자, 별표까지 치고 밑줄. 다음 페이지에 그 사진 있는가 볼까요? 사진이 없네요.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히려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 놓는다. 이거는 제가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옆으로 눕히기. 대상자가 움직이는 쪽으로 베개를 옮겨둡니다. 쉽게 회전을 시키기 위해 대상자의 왼쪽 무릎을 오른쪽 다리 위에 포겨 놓습니다. 대상자의 왼쪽 팔꿈치를 구부려 대상자 가슴에 오도록 하여 마찰 면적을 최소화하여 회전을 쉽게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대상자가 여기 오른쪽 팔이죠. 오른쪽 팔인데 오른쪽으로 지금 돌려 눕히려고 하니까 반대쪽 발이 어디예요? 이 왼쪽 발을 올려 놓은 거 보이세요?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이 상태로 엉덩이를 잡고 어깨를 잡고 이렇게 돌려 눕히면은 무릎이 안 꼬이고 펴지면서 어떻게 그 마찰 없이 잘 자세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쪽 발인 이 왼쪽에 있는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자세 반대쪽 발을 올려놓는다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는 그 아까 보여줬던 동영상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해서 자, 반대쪽 어깨 그 다음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밑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머리를 돌린다 했죠. 요양보호사 그 돌려 눕히는 쪽으로 요양보호사 쪽으로 머리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어깨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잡습니다. 머리, 어깨, 엉덩이 순서로 옆으로 돌려 눕힌다. 선생님 제가 방금 이 얘기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리, 어깨, 엉덩이.
그래서 머리, 어깨, 엉덩이, 머리, 어깨, 엉덩이. 예, 이렇게 옆으로 돌려 눕힌다. 기억하시고요. 순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6번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우셨어요. 이렇게 옆으로 여기 보이시죠? 누웠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뒤로 밑줄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조금 움직여 만져줘서 편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은 편안하게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필요하면 베개를 등과 필요한 부위에 받쳐주고요. 8번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대상자는 스스로 하게 한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라 그랬죠. 그렇죠? 최소한만 돕는다. 할 수 있는 건 다 알아서 하게끔. 그리고 대상자를 9번 움직일 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앞에서 수행해야 된다. 밑줄. 대상자 앞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 눕기 정상 반응. 시선이 먼저 향하고 얼굴, 어깨, 엉덩이 순으로 돌아 눕는다. 그쵸?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모두 굽혀진다. 마비된 대상자도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자세가 안정되고 편안하다 해서 마비된 대상자도 이러한 자세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한꺼번에 많이 꼭 알아두기 보시면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 하시고요. 대상자를 끌어당길 경우 밑줄 피부 손상이 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금씩 들어서 이동시킨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을 들기 때문에 선생님들 허리 조심하셔야 되고 관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신체 정렬,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에서 발을 벌리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펴고 큰 근육 사용하고 될 수 있으면 가까이서 잡고 그리고 천천히 빠르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눕히기까지 지금 했고요. 표시한 내용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실게요. 자, 그 다음 일어나 앉기는요, 침대 위에서 이제 휠체어나 이동변기 등으로 이동할 때 일단 일어나 앉은 다음 침대 끝으로 이동해야 한다 예요. 그래서 일어나 앉는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네.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일어나 앉을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편마비일 경우와 사지마비일 경우. 우선 편마비일 경우 설명합니다. 일어나고 설명하고 선생님들 위치를 어디? 건강한 쪽. 자, 편마비일 경우는 건강한 쪽에 선다. 밑줄. 3번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자, 마비된 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지금 또 가지런하게 해서 단정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이제 신체 정렬 들어가죠. 그쵸? 계속 신체 정렬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신체 정렬 여기까지 했고 지금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지금 앉히려고 하고 있어요. 자, 4번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힌다.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힌다. 마비치기 위로 오게. 밑줄. 건강한 쪽이 그러면 아래로 가게 해서 돌려 눕힙니다. 그 다음에 5번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이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합니다. 자,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 그럼 다른 한 손은 지금 어디예요? 하지. 그 밑에 쪽을 이제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등과 어깨 쪽을 한 손은 지지하고 등과 어깨. 그리고 반대 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힌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앉히면서 건강한 손을 사용한다.
환자분도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해드립니까? 그쵸? 허리도 아프고 저희도 힘이 이제 여성 요양보호사 같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건강한 손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해서 같이 도와서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옆에 있는 거 꼭 알아두기 보시면요. 요양보호사는 꼭 대상자의 앞쪽에서 체위 변경을 해야 된다 해서 보이는 곳에서 해야 되고 앞쪽에서 해야 되고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뒤쪽에서 체위 변경을 시도하면은 대상자가 낙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돼요. 그쵸?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밑줄. 자, 이런 거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왜냐, 선생님들 봐보세요. 여기 옆으로 옮길 때도 내가 대상자를 옮기고자 하는 쪽에 선생님이 서가지고 끌어당겼어요. 그쵸? 근데 만약 여기에서 옮기고자 하는 쪽을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불안해 합니다. 선생님들이 보이는 쪽, 앞쪽에서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누워서 일어나기 정상 반응 여기 보시면 돌아눕는 동작과 함께 앉을 수 있다. 몸통을 돌려 어깨와 상체를 일으켜 세울 때 배 근육이 수축하고 손을 짚어 팔은 펴고 무릎은 굽혀 일어난다 라고 돼 있네요. 참고사항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칠 건 없습니다. 다음, 사지마비 대상자인 경우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요. 사지마비일 경우에는요, 쌤이 뭐 아무데나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까이에 선다.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에 섭니다. 왜? 사지마비는 건강한 쪽이 없잖아요. 그쵸? 3번.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가슴에 올려놓는다. 역시 가지런하게 하는 거죠. 선생님들의 위치, 그리고 선생님들의 죄송해요. 요양보호사의 아니 요양보호사 아니라 그 환자의 신체 정렬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랬을 때 4번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 목 밑에 깊숙이 받쳐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를 받쳐준다 해서 여기 목 밑으로 깊숙이 넣어가지고 지금 손바닥으로 어깨를 받치고 있어요. 다른 손은 지금 어딜 잡고 있어요?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팔이죠. 마비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상체를 지금 어깨와 가슴에 올려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지금 이제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요. 3번 모습이죠. 대상자 어깨 밑에 6번 내용 보시면 위치한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힌다 라고 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힌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먼저 돌려 눕힌 후 앉힐 수도 있다 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손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 손은 어깨 밑을 받쳐준다 이 부분하고 5번 다른 한 손은 가슴 위에 올려진 이 손으로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한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꼭 알아두게 있는 내용 별표 칠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시도한다면 어디가 골절될 수 있다? 넙다리뼈가 골절될 수 있다. 여기 넙다리뼈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쭉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시도하면은 거기가 넙다리뼈가 골절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골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일으킬 때 조심히 일으킨다.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는지 본다. 왜? 통증이 있으면 지금 아프다는 소리잖아요. 여기가 땡긴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하반신 마비 대상자인 경우, 이것도 역시 1번, 이제부터는 신체 정렬, 뭐 위치에 선다 이런 거는 이제 중복되는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넘어가고요. 2번 가까이에 선다.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그리고 대상자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둔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인 경우는 이제 문제 그렇게 빈도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요.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는다. 예, 알고 계시면 되고요. 4번 대상자가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깨를 지지하여 준다. 5번 필요시 요양보사는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에 밑을 받쳐준다. 6번 대상자가 적당하게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질 수 있도록 해준다. 7번 하반신 마비는 이완성 마비인 경우가 많으므로 갑자기, 여기 밑줄 칠게요.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갑자기 무릎이 꺾여서 넘어지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반신 마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진 국가고시에 나오진 않지만 모의고사나 일반 시중 문제집에는 가끔 나오니까 선생님들 이 1번부터 7번 그냥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침대 걸터 앉기. 걸터 앉는 거는요, 침대 위에서 휠체어나 이동변기 등으로 이동할 때 일단 일어나 앉은 다음 밑줄 침대 끝으로 이동하여 침대에 걸터 앉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휠체어나 이동변기 같은 데를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자세를 지금 이렇게 보는 건데요. 대상자에 설명하고, 그리고 요양보사는 앉히고 자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선다. 그쵸? 그리고 대상자 가까이에 서서 돌려 눕히는 방법에 따라 돌려 눕힌다. 그리고 대상자의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놓고 다른 한쪽 팔은 다리를 지지한다. 깊숙이 놓고 한쪽 팔은 다리를 지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려 눕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신체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쪽 팔에 힘을 주어 일으킵니다. 슉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사진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돌려 눕힌 자세에서 목과 어깨, 무릎을 지지한다. 밑줄.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밑줄. 어깨를 들어 올린다. 이 다리가 먼저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야 엉덩이도 따라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깨를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때 선생님들의 신체 정렬, 허리 펴시고, 자, 선생님들 허리 펴시고요. 그리고 다리도 벌리시고, 그리고 다리에 힘도 주시고, 그리고 대상자를 최대한 이렇게 가슴과 허리 사이로 가까이 잡아가지고 힘을, 큰 근육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 발이 바닥에 닿도록 밑줄. 이거 중요하죠. 지지하여 자세가 안정되게 한다 해서 양쪽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떠 있으면 불안정하고 불안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일으켜 세우기. 일으켜 세우기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랑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 옆으로 넘기시면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1번 대상자는 침대에 가볍게 걸터 앉아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준다 해서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자,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발가락이 무릎보다 좀 더 뒤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자, 발을 앞으로 쭉 편 상태로 펴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 일어나려고 해보세요. 발이 그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데 일어나기가 힘들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자 밑으로 발을 넣어보세요. 네, 구부리고 넣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 보세요. 쉽죠? 그러니까 무릎보다 발가락이 나오면 안 돼요. 네,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안쪽을 대고 지지합니다. 자, 앞에서 보자할 때는 선생님이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을 대고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이에요. 앞쪽.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을 대고 지지하고요.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양손은 허리를 잡아 밑줄, 대상자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상체가 약간 선생님들한테 좀 기대게끔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네, 지지하게 어깨 쪽으로. 네, 그래서 4번 내용도 그 내용인데요. 대상자 좀 더 많은 보조가 필요하면 요양보호사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여 상체를 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깨로 가슴을 지지하여 상체를 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밑줄.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을 대고 지지하고요. 뭐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양손으로 허리 잡고 상체, 이 어르신의 상체가 좀 우리한테 기댈 수 있게 앞으로 좀 쏠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1번에 있는 내용 보시면 이렇게 발이 이렇게 무릎보다 앞으로 나와 있으면 못 일어나요. 근데 발이 무릎보다 뒤로 들어가 있으면 일어나기 쉽죠. 그 내용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쭉 다음 5번 대상자가 완전하게 양 무릎을 펴고 선 자세를 취하면 요양보호사는 앞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준다 해서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준다. 밑줄. 네, 이렇게 세웠는데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관찰을 하시는 거고요. 자, 옆에서 보자는 경우는요, 선생님이 이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건데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 발을 무릎보다 조금 더 뒤에 놓는다. 1번 했던 거고,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고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뒤에 놓는다. 자,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습니다. 앞에 놓는 거는 앞에서 보자는 경우, 마비된 쪽 발 뒤에 놓는 경우는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뒤에서 놓는 경우는 이렇게 이 사진을 머릿속에 찍어 놓으세요.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선생님들이 무릎으로 마비된 쪽 발을 지지할 때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한쪽 손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대퇴를 지지하고, 한쪽 손은 대퇴를 지지하고 다른 한쪽 손은 손을 돌려서 반대쪽 허리를 부축한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 허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4번 대상자가 양쪽 무릎을 펴서 일어서면 대퇴부에 있던 손을 대상자의 가슴 부위에 옮겨 대상자가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꼭 알아두기 보시면 침대에 걸터 앉아 중심을 잡는 것이 힘들어 낙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된다 해서 낙상 예방, 낙상 발생 조심 이런 것들 안전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내용 혹시 이해 안 될까봐 그러는데, 우선 지금 선생님들이 한쪽은 대퇴, 허벅지 쪽 잡고 한쪽은
이 엉덩이 쪽, 허리 쪽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세웠으면은 이제 손이 계속 여기 잡고 있으면 안 되죠. 대퇴부에 있던 손을 얼른 가슴 쪽으로 일어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옮기라는 거예요. 옮겨서 거기를 지지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대퇴에 있던 손을 가슴 쪽으로 옮긴다. 그래서 딱 잡아줍니다. 서 있는 자세를. 다음 3번. 침대에서 체위 변경. 침대에서 체위 변경은 이름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름. 그래서 체위 변경의 목적을 바로 보시면 1번 자세를 바꿈으로써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폐확장을 촉진한다 해서 여기 밑줄. 그리고 오랫동안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2번 관절 움직임이 제한된다. 체위 변경을 통해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한다. 맨 처음에 우리 일반적 원칙에 나와 있던 개념입니다. 그쵸? 3번 같은 자세를 계속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몸이 붓고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체위 변경은 부종과 혈전을 예방한다. 밑줄. 혈전은 피떡이에요. 이제 피가 고여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뭉치는 걸 말하는 거죠. 부종은 몸이 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은 어떤 효과가 있냐? 욕창 예방을 합니다. 욕창을 예방하고 피부 괴사를 방지한다. 밑줄. 자, 그 다음 5번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체위 변경은 허리와 다리 통증, 다리의 통증 등 고정된 자세로 인한 불편감을 줄인다. 밑줄. 자, 밑줄 친 부분은 핵심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체위 변경 시 고려할 점 1번 대상자의 몸을 잡고 체위 변경을 할 경우 관절 밑부분을 지지해야 된다. 밑줄. 관절의 밑부분이에요. 밑에를 잡고 지지한다. 2번 체위에 따라 들어간 부분이나 다리 사이에 다리 사리를 베개나 수건으로 지지해주면 편안하다 해서 쿠션 같은 거를 이제 수건 같은 걸로 지지해주는 겁니다. 뼈나 이런 데를. 그리고 체위 변경은 보통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합니다. 이미 욕창이 발생할 경우는 더 자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2시간마다 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네. 자, 체위의 종류는 한 4가지 나오죠. 그래서 앙와이부터 보겠습니다. 앙와이는 똑바로 누운 자세예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 앙와이 하고 이렇게 밑줄 치시고, 어떨 때 이 자세를 하냐? 뭐 잠자거나 이럴 때 쓴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똑바로 누운 자세. 천장을 보며. 2번 대상자의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준다. 선생님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사진. 요즘 사진이 나오는 게 대세예요. 그래서 앙와이의 자세 중 대상자에게 쿠션을 대주는 사진이 옳은 것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머리 쪽 그리고 무릎과 발목 밑에 동그랗게 마른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줄 수 있다 해서 베개나 수건을 이렇게 무릎 밑에 그리고 발목 밑에 받쳐주는 사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나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고관절과 이거 엉덩관절이에요. 고관절은 여기에요. 여기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굽힘 구축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 사용은 주의해야 된다. 장시간 사용 주의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꼭 알고 계시고요. 앙와이는 똑바로 누운 자세이기 때문에 어디가 눌리겠어요? 똑바로 이렇게 누운 자세이기 때문에 뒤통수나 등이나 엉덩이나 발뒤꿈치 이런 데가 욕창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앙와이로 누워 있으면. 그래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이렇게 뒤쪽에 신체 뒷부분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선생님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나오면은 맞출 수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욕창 부위가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인가? 무슨 자세인가? 앙화이.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야 돼요. 앙화이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 욕창은 눌리는 부분, 괴사가 되고 압박으로 인해서 눌리는 부분이에요. 자, 반 앉은 자세를 우리는 반자이라고 합니다. 반자이가 가장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라 별표를 칠게요. 이 반자이는 어쩔 때 하냐?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세수할 때예요. 그리고 식사나 밥 먹을 때죠. 저기 제가 그 섭취요양 강의 이렇게 올렸죠, 영상. 거기에서 반자위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관 영양을 할 때, 위관 영양은 비위관이라고 그랬어요. 콧줄. 이제 섭취요양도 5문제가 나와요. 혹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신 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시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숨이 찰 때, 그리고 얼굴이 씻을 때, 그리고 식사할 때, 위관영양 할 때 반자위를 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상머리를 45도 올린 자세이다. 네, 45도 올린 자세이다. 또는 30도에서 60도 라고 해도 맞아요. 그쵸? 30도에서 60도 라고 해도 맞아요. 그래서 45도는 30도와 60도 사이에 있는 각도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45도라 해도 맞고 30도에서 60도라 해도 맞습니다. 2번, 등 뒤에 베개 두세 개를 사용하여 A자 형태로 받쳐서 자세를 유지하거나 베개 하나를 사용하여 목과 어깨 밑에 받쳐 바른 자세를 만들어준다 해서 이 A자 형태 이거 다음 중 베개를 A자 형태 이렇게 만든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하면 반자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주면은 대상자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편안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침대 밑에 발 쪽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내용은 별표 칠게요.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주면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반자위는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임상에서도 자주 쓰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짝 올려주고 베개도 A자로 지금 해놨죠? 자, 엎드린 자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복이라고 해요. 복이. 자, 복이니까 등이 엎드리기 때문에 이런 자세, 등이 지금 공중으로 노출이 돼 있죠. 그럼 눌리는 부분은 어디예요? 배, 얼굴 이런 데예요. 그래서 눌리는 부분이 배고 가슴이고 이러기 앞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기를 오래 하면은, 보기를 엎드린 자세를 오래 하면은, 이 자세를 오래 하면은 앞쪽에 욕창이 생길 수 있다. 이해되셨죠? 욕창 발생 부위가 거긴 위험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엎드리니까 등이나 근육을 쉬게,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등에 상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엎드려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이 사진이 또 잘 나오니까 선생님들 사진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베개,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옆으로 돌린 자세를 하거나 이렇게 머리를 옆으로 숨을 쉬어야 되죠. 엎드리니까 옆으로 수건을 이렇게 쌓아놓고 옆으로 돌리게 하거나, 또는 방법 2가지예요. 수건 2개를 말아서 얼굴 부위에 홈을 만들어. 자, 수건 2개를 이렇게 말았어요. 말아가지고 홈을 만들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돌리거나 수건을 2개를 말아서 숨을 쉴 수 있게 홈을 만든다. 꼭 기억해 주시고, 대상자 아랫배 낮은 베개. 자, 아랫배예요. 배 밑에, 아랫배, 배 밑에다가 이렇게 베개를 놓아주고요. 허리 앞부분을 감소시켜 편안한 자세가 된다. 밑줄. 그리고 또 아랫배와 발목 밑에
발목 밑에 여기죠. 여기 수건 보이세요? 여기 네. 작은 베개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해서 허리와 넙다리 긴장, 여기 긴장, 허리와 넙다리 긴장을 완화시킨다. 자,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면서 보면요. 자, 선생님들 우선 베개의 위치와 수건의 위치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얼굴의 모양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랫배 낮은 베개를 놓으면은 허리 앞구분,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 대퇴와 이 허리와 대퇴,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또 발목에다가 이렇게 작은 베개나 수건을 받쳐놓으면 된다. 보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옆으로 누운 자세는 측이에요. 측이는 옆으로 누운 자세예요. 측이.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쩔 때 하냐? 둔부, 엉덩이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동그라미 치고 밑줄. 다음 중 관장할 때 자세로 옳은 것은 측위, 이 옆으로 누운 자세예요. 관장은 항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 어르신들에게 이제 관장을 하는데 여기다 이제 호스를 놓고 이제 관장약을 넣어야 되니까 이 자세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이였어요. 측이. 자, 대상자의 머리, 몸통, 엉덩이.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웠죠? 머리, 몸통은 이제 어깨예요. 어깨가 몸통이에요. 엉덩이. 예. 엉덩이는 쓸 필요 없네요. 여기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외우실 때 옆으로 눕히는 순서 머리, 어깨, 엉덩이, 엉, 멍 때리지 마라. 옆으로 눕힐 때 멍 때리지 마라.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바르게 정렬한 자세로 침대 가운데에 눕힙니다. 그리고 관장할 때 측이를 한다. 그리고 대상자 엉덩관절, 무릎관절 굽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엉덩이를 뒤로 많이 이동시켜 주면 자세가 더욱 편안하다 해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주면 편안하다 그랬죠. 그렇죠? 계속 그 옆으로 눕히는 자세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래 밑 위에 있는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해서 지금 베개 위치 선생님들 사진은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머리 그리고 무릎 밑에 그리고 이게 옆으로 누우기 때문에 이 팔 같은 것도 베개를 넣어주면은 편안해요. 그래서 가슴 앞에 베개를 놓아 팔을 지지하게 하고요. 돌아눕기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측이였어요. 측이는 역시 옆으로 눕기 때문에 어디가 눌려요? 밑에 부분, 귀, 그리고 어깨, 고관절 이런 데가 눌려요. 그리고 또 자기 무릎끼리 부딪혀가지고 여기 정강뼈 위쪽이나 이런 데가 서로 눌려서 욕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욕창의 발생 부위가 나오면은 이건 측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선생님들 여기까지 해서 우선 첫 번째 파트 체위 변경의 첫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 체위 변경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